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옥 공부합시다. 오늘은 36번째게 지화명이죠. 위에는 땅이 있고 밑에는 이와 불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명이 밝음이 상했다로 쓰였죠. 원래 이 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오랑캐 일에 이제 이게 오랑캐로도 보지만 평평하다, 온화하다, 또 상하다. 여기서는 상하라고 썼죠. 멸하다, 죽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는 이제 오랑캐라는 것은 이제 나쁜 걸로 인식하고 있는데, 오랑캐란 것이 원래 그 제국 중에 이제 자기 나라를 치고 들어오는 그 옆에 나라를 제후국을 오랑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 도전계, 이 화지 진계를 배웠었잖아요. 그것은 이제 발금으로 앞으로 나가는 건데, 그 발금이 계속 가다 보면 또 상하죠. 이제 그것을 명의계로 받았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제 문왕이 뭐라고 했나 봅시다. 문왕은 명의 이간정이라 그랬어요. 발금이 상한 것이다. 그리고 이게 어려울 거 아니니까 어렵고 어려운 것도 이게 똑바로 하면 이롭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네요. 그러면 이것을 설명한 이 공자의 말을 들어봅시다. 또 공자는 단환에서 단사에서 뭐라고 했나? 명입지중이라 명이 그랬네요. 그러니까 발금이 땅 속에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명이 발금이 상한 것이다. 이 발금이 상한 것이 발금이 땅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공자가 설명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문왕 얘기를 들었어요. 안으로는 문체이고 밖으로는 유순이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문왕이 그 굉장한 성인 아니었어요. 성인이니까 그때 당시 주변국으로부터 굉장히 이제 견제를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그 간신 제국들이 그 상나라 조왕 시절, 폭군 조왕 시절에 모함을 해가지고 이제 문왕이 그 감옥에 들어가는 7년 동안 감옥에 들어갔었다 그러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 그 폭군 조왕이 막 테스트를 했다 그러죠. 큰아들 복고죠. 복고를 잡아가지고 고기 만두를 만두 속을 고기로 사람을 잡아가지고 말하자면 이 문왕의 큰아들 백옥고죠. 백옥고를 잡아가지고 그 살로 만두 속을 만들어가지고 먹이기도 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테스트를 했다 그러죠. 진짜로 이 양반이 똑똑한 양반인지. 근데 그것을 뻑뻑 맛있게 먹으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무슨 성인이냐고 풀어줬단 말도 있죠. 아니면 이제 그 지인들이 이제 여자하고 고급 그 기금속 이런 것을 바쳐가지고 풀었던 설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문왕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계상으로 봐도 내문명이라는 것이, 이 밝은 문명이라는 것이 이화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 이화가 지혜 아니에요. 지혜. 그 이제 또 계상으로 봐도 네 개가 하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밑에 개를, 그 다음에 외유순이라 공개를 이야기하죠. 곤이 유하고 순하잖아요. 그래서 곤을 계상으로 봐도 이렇게 설명을 했다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이로써 이제 몽대란, 그러니까 큰 어려움을 덮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큰 어려움을 이제 이 문왕이 극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명입 지중 명의 내문이 외유순이 몽대람
문왕이지. 그래서 문왕이야기 됐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명의를 지금 문왕에다 설명했다 이거죠. 밝음이 상한 것을.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간정을. 이간정 회기명야라. 이 어려운 것을 똑바로 하면 이롭다는 것은 그 밝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이제 금음했자니까 우리가 금음을 어둠으로 보죠. 한 달 맨 마지막 지나가는 것을 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밝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란 이능정기심이라 그랬네요. 안으로 굉장히 어렵더라도 똑바로 그 뜻을 똑바로 사용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기자이지라 그랬어요. 기자가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자도 굉장히 굉장히 성인이죠. 이 양반도 이 사람이 문정의 아들, 그러니까 제율의 동생이죠. 그래 이제 말하자면 폭군의 숙부죠. 장할아버지. 그래 이제 이 양반이 마지막에 주왕이 폭군이 그렇게 별짓을 다 하고 그러니까 좋은 말을 굉장히 간언했다 그러죠. 그래도 말을 안 듣니까 노비로 이장을 해가지고 운동하고 그랬다 그러죠. 그런데 운동을 했는데도 그걸 잡아다가 다시 감옥에다 넣기도 하고 폭군 주왕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기자는 이제 상난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보필을 했다 그러죠. 자, 이번에는 상활 공자의 말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초유부터 공부를 합시다. 초구는 명의 우비수 기익 군자우행 3일불식 유유왕 주인유언 그랬어요. 명이 밝음이 상한 것은 그 날개를 들이운 나름이다 그러면 한마디로 새를 비유를 하면 날개를 이제 들이웠다는 것은 날개를 땅으로 내리려고 이제 딱 약간 접었던 얘기죠. 그래야 하강을 하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게 날빛자니까 날개를 들이웠다는 건 날개를 이제 더 이상 날지 않고 땅으로 내라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서 그렇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군자우행 3일 불식이라 군자가 나가는데 3일 불식 3일을 굶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먹지 않았다. 유유왕 나갈 바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3일을 굶었다는 것은 이 3일이라는 것은 주역에서는 오랜 세월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많은 고민을 했다는 얘기죠. 먹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미자, 그러니까 이 상나라의 마지막 왕 폭군의 이복형이죠. 이복형이 이야기죠. 형이 미자가 이제 은둔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고민을 이렇게 많이 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나갈 바가 있어서 자기는 이 주왕 폭군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일을 못 하겠으니까 간다. 그러니까 주인 유왕은 이제 폭군이 이제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 주인의 말이 있었다는 얘기죠. 나가지 말라고 계속 말리는 꾸지람 같은 말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백이 숙부에다가도 비교를 하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제 무왕이 상난을 쳤잖아요. 상난을 멸했는데 그 전에 이제
그 백이가 가가지고 무왕한테 가서 그랬다 그래요. 그래도 황제국 임금을 치면 되느냐. 그래서 그 백이 동생, 이게 원래 백부를 형이고 숙부를 우리가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그 백이 숙부라 그러죠. 그 형제간들이 무왕한테 간언을 했대요. 상나가 치지 말라고. 근데 이제 무왕이 말 안 듣고 이제 상나 쳤잖아요. 그러니까 주나라 땅에 나는 음식을 안 먹고 저기 산에 가가지고 꼬사리 먹고 굶어 죽었단 말도 있죠. 그거보다는 미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미자가 그 주황 폭군에 아도 진짜 못 견디니까 은둔으로 나가려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고민을 했다는 얘기죠. 불식이란 것이 이제 고민을 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겠죠. 자기는 나갈 바가 있다는 얘기. 그 폭부 안에서 밑에서는 절대 일 못하겠으니까. 근데 그 주인, 이제 주왕이 주인 아니 그 폭군 주왕이 주인 아니에요. 그래서 주왕이 엄청나게 꾸지름에 말을 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유기는 명의 이유자고 용증마 장길이라 했어요. 그 명의가 발금이 상한 것은 왼쪽 다리를 상합니다. 그다음에 이 말맞자가 이 주역에서는 신하로 쓰이죠. 그래서 식시간 신하가 돌봐줬다, 그래서 길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 주왕으로 빗대서 역사 이야기해 보면 주왕 폭군이 굉장히 지혜가 있고 굉장히 훌륭한 장군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주색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타락했는데, 그때도 이제 그렇게 주색에 빠졌어도 굉장히 전쟁에서는 승리를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주왕이 나가서 전쟁에서 이제 다쳐서 왼쪽 다리를 다쳤는데 신하가 구해줘서 길하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되겠네요. 93은 명의우 남수 득 기대수 불가질정이라. 그 명의 발금이 상한 것은 남쪽 거기부터 읽으면 큰 머리가, 큰 우두머리라고 여기서 봐야겠죠. 우두머리가 남쪽 전쟁에서 얻었다, 이겼다. 그러니까 이 사냥수가 주역에서는 전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남쪽 전쟁에서 이 얻을 득은 이게 이제 이겼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뜻으로 해석이 돼야겠죠. 그래서 큰 우두머리가 남쪽 전쟁에서 이겼다. 불가질. 이 주역에서는 이 병질자를 이게 장애물로 보지만 또한 부사로 보면 이걸 크게 성급하게 이렇게도 보죠. 그래서 성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바르다, 바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육사는 이부 좌복 획 명의지 시무출 문정, 그랬습니다. 이것을 기본 해석을 해보면 왼쪽 복부로 들어가 문정, 뜰을 나가서는 명의의 심장을 꺼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이 말은 비가, 여기서는 지금 육사적으로 보면 비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간이 저기 사기에 보면 사기 송미자 세가에 나오는 그 비간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왕이 허물이 있는데 죽을 각오로 간언이 안 하면 백성에게 화가 미친다 하고 비간이 이제 주왕에게 간언을 했어요. 간언을 했더니만 그 주왕이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성인은 심장에 구멍이 7개라는데 정말로 그런가 하면서 비간을 죽여가지고 그 심장을 꺼내 보았다 그래요. 그러한 문구를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이것을 해석해 보면 이부 좌복, 그러니까 왼쪽 복부를 얻었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왼쪽 복부를 이제 갈라서 심장을 꺼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밝은 명이 시무출, 그러니까 이걸 마음 심자가 심장으로 보죠. 심장을 이게 꺼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문정, 이게 문을 나가는, 에? 그 비간을 잡아가지고 그 고루마를 가눠놓고 그러는 게 이제 지 마음에 거슬리니까 성인이라는 사람은 심장에 구멍 7개라는데 한번 확인해보자 하고 비간의 배를 갈라가지고 심장을 끓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부 좌복 획 명의 지 신우출문정 유고는 기자 지명이 이정이라 그랬네요. 기자가 밝음이 상한 거다. 고르면 이롭다. 이렇게 한번 풀어내겠어요. 이 기자가 그 상나라 군주, 그러니까 문정의 그 28대 그 왕 문정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제을이잖아요. 제을이 왕이었는데 제을 동생이 말하자면 이 기자죠. 그래서 지금 상말로 보면 그 폭군 주왕의 장한아버지죠. 장한아버지가 이 기자죠. 그래서 기자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사기 주봉기에 보면 이 기자는 아주 미친 척하고 이제 아무리 주왕의 폭군 주왕한테 좋은 말 간언을 해도 말을 안 듣니까 이제 은둔해야겠죠. 이제 잘못하면 이제 또 목숨도 남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니까 미친 척하고 노비가 돼가지고 은둔하고 지냈는데 그것마도 못 보고 그 폭군 주왕이 다시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상나라를 정벌한 사람 그 무왕이 이제 상나라를 정벌하고 간 뒤에 이 기자를 감옥에서 풀어줬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지금 유고는 기자의 고초를 이야기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제 이정이라는 것은 이제 힘들고 힘든 것을 견디고 이제 이겨낸 것을 이롭게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기자의 그 어려운 상황. 그 다음에 상륙은 불명회 초등 우천 후입 우지라 그러네요. 불명이란 건 어둠이 밝음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고 밝음이 없이 어둠이다. 이렇게 해석이 낫겠네요. 그래서 어둡고 밝지 않다. 처음에는 하늘에 올랐다가 뒤에 땅속으로 들어갔다. 이거네요. 이거 이제 주왕 그 역사로 이야기하면 이제 마지막 왕 상나라 마지막 왕 그 폭군 주왕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서 처음에는 올랐다는 얘기는 이 상나라가 이제 황제국이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후에 상나라가 이제 망했을 때 이야기한 거죠. 이제 후입 우지라 후에는 땅속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국이 된 것이고 황제국이 된 것이고 뒤에는 막 멸해가지고 땅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상륙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그 지화 명익계 36번째 개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